다가오는 새해 갑진년은 청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해라고 합니다. 재물의 변화를 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사주학에서는 편재의 해라고 말을 하여 갑진년의 운세에 따라 어떤 분들은 대박이 날 수도 어떤 분들은 쪽박을 칠 수도 있을 겁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이것을 하면 분명 올 한 해는 금전운이 가득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해의 복을 만드는 것으로 내년에는 아주 중요하고 한 해의 운을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의 저자 이정재 교수님의 영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이정재 교수님께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새해가 되면 무조건 이것을 했습니다. 한 해의 운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지켰습니다. 과거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음력 설날에 했던 행동이지만 현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력 1월 1일이 되면 새해라고 하니까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에는 갑진년으로 60개 간지 중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진 해고 한 해 내내 변화가 많고 성함과 망함이 공존하는 해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날 꼭 해야 하는 것과 먹어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해야 하는 일은 1월 1일은 일어나면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현관문을 10분 정도만 열어둡니다. 이날 들어온 이 기운이 새로운 한 해의 멋진 번영을 만들어줍니다. 대문이 있으면 대문을 열어두어도 됩니다. 우리 풍수에서 한 해의 기운을 얻는 행동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얻은 기운이 한 해의 모든 기운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잠시라도 밖에 나가서 한 해의 새로운 기운을 느끼라고 했던 것은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바뀐 새로운 한 해를 느끼는 것이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현관문을 10분 정도 열어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월 1일은 꼭 아침을 먹으세요. 초하룻날 죽을 먹으면 1년 내내 궁하다고 해서 1월 1일은 꼭 밥을 먹었습니다. 현대는 이런 경우는 없지만 아침을 습관적으로 먹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날만큼은 간단하게라도 식사를 합니다. 그래야 1년 내내 식복이 마르지 않게 되고 1년 내내 금전적인 부족으로 인해 고생을 안 합니다. 가볍되 부담 가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식무구포의 양생법으로 식사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배불리 먹는 것을 피해 절대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고 차린 음식을 다 먹으려면 배불러야 하니 기본적인 것만 차려야 식복이 강해지고 더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해 첫날 아침 식사는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다네요. 이는 새해 한 해의 사치를 만든다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이 극도로 경계를 하며 새해 첫날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를 한다든가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검소하고 차려 먹어야 식복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 1일의 아침은 떡국과 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통 예법으로 새로 한 밥, 국으로 한 해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진 날이니 모든 것들이 새로이 만들어져야 한 해의 식복이 외면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부지런하게 식전에 씻은 후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꼭 씻은 후 아침을 드시면
부지런함이 한 해의 식복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웃으며 먹는 음식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은 아침은 가족 모두가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면 1년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의 화합과 단결을 말하는 것이니 사정상 함께 있지 않다면 전화상으로라도 새해는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아침은 꼭 먹으라고 전달하고, 웃으면서 식사를 하면 올 한 해 번영과 행복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1월 1일은 빗자루 질을 하지 마세요. 빗자루 질을 하면 1년의 복을 쓸어내고 쫓아낸다고 해서 빗자루질과 걸레질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의 경우 청소기가 해당이 됩니다. 1월 1일만큼은 청소기를 돌리지 마세요. 무조건 모든 청소는 12월 31일 이전에 끝내세요. 주방은 설거지, 식탁을 닦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소하거나 닦지 않습니다. 화장실도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1월 1일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서 청소를 하면 올 한 해에 재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1월 1일은 화내지 않습니다. 정초에 다투면 1년 내내 다툰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 할 얘기가 있어도 상대방이 주눅들 수 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양의 기운이 강하고 이날은 새로운 기운이 생성되는 첫날입니다. 이런 행동이 올 한 해 가정의 불화를 만들 우려가 많습니다. 1월 1일은 누구에게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해의 운을 악화시키는 행동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시작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초에 웃으면 1년 내내 웃는다는 말입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모든 것을 즐겁게, 기분 좋게 느끼고 항상 좋게 바라보세요. 올 한 해 모든 일들은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1월 1일은 손톱을 깎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면 지켜야 하는 습관인데 다른 것들은 요즘에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손톱은 돈, 건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학에서는 손톱이 가지런하고 깨끗하고 핏기가 좋으면 재물복이 풍성하고 건강하게 장수할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월 1일은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돈, 건강이 손실될 수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알아서는 대운을 끌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요. 음기를 양기로 바꾸고 항상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생활 속 풍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을 끌어오는 행동들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오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인드입니다. 나쁜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좋은 운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보다 초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데 어떻게 초긍정의 마인드를 장착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역행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은 곧 말이 되고 말은 곧 행동이 되며 행동은 곧 현실이 됩니다. 마음속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익숙함을 갖추어야 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린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인하여
관계의 신뢰성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능력 있어 성공할 수 있지만 좋은 기회나 성공의 시발점은 타인으로부터 시작될 때로 많습니다. 시발점을 만나기까지의 노력이 어렵습니다. 하여 초긍정의 마인드로 나를 보살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밑작업이 됩니다. 대작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밑그림입니다.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결과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탄탄한 기초 공사가 바로 초긍정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지금은 잠시 어려운 시기잖아. 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올 거니까. 모든 것에 감사해. 나는 오늘도 행복지만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늘 그랬잖아. 힘들지 않아. 나는 당연히 잘 될 거니까.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힘든 순간에도, 위기가 찾아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초긍정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을 찾거나 잘 해내게 됩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참 신기할 만큼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긴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초연한 모습으로 과거의 자신을 말해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확신으로 자신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믿음을 가졌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에게 행운이 따릅니다. 자기 자신을 돕기 위해서는 의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몰입할 수 없습니다. 하여 불운을 극복하고 좋은 운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초긍정의 마음을 장착해야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오는 두 번째 방법은 말입니다. 말은 무엇인가? 운을 좋아지게 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분야가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은 의사전달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고 의사전달을 넘어 공감하고 교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스피치, 말하기 능력, 공감 능력 등은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됩니다. 말로 인한 오해, 갈등, 싸움, 이별 등의 부작용이 생겨 사건, 사고를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명리학적 분석에서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을 의미하는 것은 상관에 해당됩니다. 사주팔자의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나쁜 운으로 작용되는 경우 말로 인하여 사람 관계에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항상 말 조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의 비중은 높여야 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조심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말로 인하여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말을 써야 합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말이란 아름다운 말입니다. 말은 파장을 가집니다. 말소리는 진동으로 전파됩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좋지 않은 말은 좋지 않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아름다운 말은 에너지, 파장, 진동을 좋게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실험에서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물 연구가이며 작가인 에모토 마사루의 물에 대한 말의 실험에서도, 양파를 키우며 좋은 말과 나쁜 말에 대한 실험에서도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는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긍정적인 말이며 희망의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이고 희망이 되는 말을 들으면 언제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으로 살아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으로 살아갑니다. 무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하여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습관된 무의식을 또다시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는 습관이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말에 대한 무의식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막히게 좋은 운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하루의 말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정의 말로 점철된 나의 하루가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려는 긍정의 말과 희망의 말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비 효과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것은 작은 원인이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작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첫 번째 순간부터 마인드셋을 긍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날의 행운을 모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며 결국에는 우리의 하루와 그 결과인 우리의 운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날의 운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행운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24년 갑진년 용의 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큰 희망과 성취가 가득하길 바랍니다.